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료 병사들이 사라진 이일병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입수됐는데 사라진 시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재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고속철이 이러다가 저속철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호남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한 목소리로 서대전역 경유에 반대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 성명을 통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KTX가 서대전역으로 우회 운행하는 건 고속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KTX 운행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서대전역 우회 운행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호남권 국회의원들도 경부선 KTX가 대전역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서대전역 경유는 일개시 1역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고속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호남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호남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권의 반발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호남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호남 코레일은 왜 이런 계획안을 발표한 거죠? 네, 코레일은 서대전권에 KTX 수요가 많아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서대전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 계룡시와 논산시가 있어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본인들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승객들을 무시하고 KTX 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했다는 얘기겠죠. 네. 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마쿠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여당 소속인 충청권 의원들의 요구를 코레일로선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운행 편수의 20%는 서대전을 경유하도록 하겠다. 이게 코레일이 아닌데 그러면 대전이나 충청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족해 합니까? 네,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속내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KTX가 서대전에서 정차하고 충북 오송에서 또 정차한다면 거리가 짧아 가속에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KTX가 경우에 따라 오송역에 정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대전역으로 가려면 익산에서부터 국철을 이용해야 돼서 네. KTX가 공주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대전은 내심 반기지 않을까 싶고 네. 충북과 충남은 속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대로 KTX가 서대전을 경유하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서대전역을 거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45분이 더 걸립니다. 고속철의 기본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거죠. 네. 또 승객이 많으면 피크타임에 충청권 승객에 밀려 호남 승객들이 KTX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느린 속도 탓에 승객이 줄면 코레일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남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지역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개통은 3월로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정부는 언제 어떻게 결정한다는 방침인가요? 네, 최종 결정 시기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살펴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역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서대전역을 경유해도 또는 그 반대 상황이어도 호남권과 충청권의 반발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골치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네, 정용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에서도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CCTV를 안 보여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국의 4만 5천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CCTV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마음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런 방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서 CCTV 확인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괜히 내 아이 CCTV 보러 갔다가 내 아이한테 또 무슨 니네 엄마는 이런 것도 보러 오나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까 봐.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거두는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기관 협조를 만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선 교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교사들의 잘못과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 CCTV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지만 무조건 공개하라는 건 법에도 없는 무리한 조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께 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심리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믿음이 서로 깨지는 부분이라. 이번에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광주 1,500여 곳, 전남 1,800여 곳 등 모두 3,300곳이 넘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집 등이 영상을 삭제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떳떳하면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법적 구속력 없는 CCTV 조사는 여론몰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목포에서 탈영한 병사의 행적이 나흘째 오리무중입니다. 탈영 직후부터 이 병사는 행방이 묘연했는데 당시 수색에 나선 동료들이 모습이 담긴 CCTV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해봤더니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목포 북항의 방파제입니다. 군인 2명이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방파제 아래 바다 쪽도 유심히 살핍니다. 우왕좌왕하던 군인들은 3분 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CCTV에 찍힌 시간은 오전 7시 18분. 처음으로 공개된 이일병을 찾고 다니는 동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일병이 사라진 시간도 의문입니다. 군 당국은 인원 점검을 하던 중 오전 6시 30분쯤 이일병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서다가 잠깐 추워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장실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진 걸로 하기. 하지만 6시 30분 무렵 군인들은 이일병의 근무지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미 이일병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시에 자체 순찰을 하고 순찰을 끝내고 나니까 10시 반에 왔습니다. 인원 점검과 주위를 확인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군 당국은 이일병이 사라진 것을 6시 30분 이전에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사라진 이일병을 찾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칫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밤중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용의자를 붙잡은 이들은 용감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 지난 14일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3명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근데 장난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셋 다 쫙 돌아보니까 바로 도망치고 계셔서 언니는 못 걷고 계시고. 골목길에서는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누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골목길에서 달아나는 남성을 70여 미터를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학생들이 남성을 붙잡은 채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경찰을 부르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이니까 누가 구조 요청을 했고 이제 잡았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붙잡힌 남성은 30살 전모 씨로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아무도 없었으면 진짜 사고 나고 못 잡았을 것 같으니까.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전 씨를 넘겨받아 구속하고 고교생 3명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치러지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야권 재편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후보 한 명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준성, 야당에선 김성현, 김하중 후보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낮아 보입니다. 인물 본위로 밀고 나가야지. 별로. 그리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별 관심은 없을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서구울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은 이렇다 할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영택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장관 등이 유력 후보군에만 포함돼 있을 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천 전 장관의 경우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모임 창당 기류와 맞물려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모임도 서구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관건은 우리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국민모임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고.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오병윤 전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구울 보궐선거는 여야 정치 지형을 뒤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조선이공대와 초당대, 목포해양대 등 올해 등록금을 정한 대학들이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남무대도 오늘 등록금 동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당초 대학 재정난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했던 조선대도 정부의 억제 움직임 때문에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상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광주시가 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6개 기관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신용보증재단과 빛고울 노인복지재단 등 2곳을 추가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내일 오후에 추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대상 법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아 여자중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132만 4천 원을, 인산 인호텔 김홍빈 대표와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상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대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은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